날씨가 이제 제법 추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거 한번 복습 개념으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고 아직도 이거는 모르겠다 하는 거 있으면 기탄 없이 말씀하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점 정리로 처음부터 끝까지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 밴드는요, 아무나 못 들어와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밴드 자체가 저희는 공개가 아니라 비공개로 해갖고, 막 이렇게 막 아무나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안심해도 괜찮아요. 서로 인사 나누시고, 서로 연락하고, 이제 그러는 사이니까, 우리 그 새로 오신 분도, 여기 계신 도반님들하고 같이 친하게 지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제가 법문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어떤 세상에 살고 있어요? 자, 말씀해 보세요. 한번 댓글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가 우리라는 얘기는, 이거는 지금 이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이 자리, 이 마음자리, 우리 본래 참나온 나, 그 참나의 그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세상을 잘 알다시피 현상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현상계. 현상계는 뭐냐 하면 반드시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지 않으면 이 현상계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어난다는 건 곧 뭡니까? 곧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잠시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걸 보고 저희는 어떤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멸이 있고 사람으로 치면 생사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건 빼도 박지도 못해요. 누구나. 부처님이라고 하는 석가모니나 예수도 마찬가지로 사람입니다. 예수나 석가모니는 이 사람이에요. 이 현실 세상에 이 살고 있는 물질들은 그 한마디로 다 현상이에요. 현상. 현상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지가 않아요. 항상 하지 않는다 해서 불변하지 않고 변한다. 변한다 그래서 우리는 재무상이라고 하고, 변하니까 당연히 나라고 하는 고정된 그런 자아는 없는 거죠. 그래서 무상무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변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내가 나라고 하는, 진짜 나라고 하는 그 존재는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아시고 계셔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없다. 이 세상 안에. 그런데 우리가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분명히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를 보고 계실 거예요. 생각 없이도 그냥 저절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절로 들리고.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아니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고 느끼고 있나. 어떤 요술 부리는 것도 없고 맛을 부리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현실 세상에는 나가 없는데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요거는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나는 없다. 요거 하나만 우리가 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불안, 공포, 초조 그런 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냐? 나는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디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나라는 존재는 항상 행위를 해요, 행위.
왜냐?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 모양이나 모습, 형태, 형상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나라고 했다에 우리가 나를 증명해서 내세울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 묻고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딨냐? 할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리는 이 현실 세상에 살면서 이 현실 세상 안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경험하니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경험하는 주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상대방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주체가 없으면 당연히 객체도 없겠죠. 주객이라는 게 주체가 있기 때문에 객체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객체도 없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그냥 꼭두가시 가치로 인형처럼 그냥 서로 마주보고 입맛 뻥긋뻥긋하고 그냥 눈으로 보는 그런 신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물질은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말하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왜냐? 현상은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요거 하나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하는 그런 주체의 객체는 없다. 요거 하나만 진짜 제대로 공부하고 아서도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사회생활을 하든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고통받을 일이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없는데 그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통이라는 거는 그 생각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원래 고통이 없는데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썸네일에 제가 그 말을 썼지만 생각은 고통의 씨앗이에요, 사실. 생각하지 않으면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간 바보 같은 사람들,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이 고통이라는 거는 돌돌하게 생각을 함으로써 어떤 감정이 생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생각으로 인해서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이제 나는 우울하다, 불안하다, 나는 괴롭다, 그러한 감정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실 세상에서 우리가 3차원 세계라고 그러죠. 그죠? 근데 이 3차원 세계에서는 잘 알다시피 물질이 있어요. 그죠? 이제 물질만 살아가는 게 이 3차원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물질만 살아가면 본질은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험하는 주체가 우리는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렇게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도 이렇게 보고 듣고 있어요. 그죠? 참 희한하죠? 그게 어떤 원리겠습니까? 어떤 이치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이 현실 세상에는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보고 듣고 느끼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고 듣고 느낀다는 거 우리가 그전에는 여기 계시는 분이 이제 몸이 내가 아니다. 몸이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아니다. 제가 그거는 수백 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갖고는 이제 이렇게 헤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어떻게 그 몸이 나가 아니라는 거를 좀 어느 정도 깨우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현실 세상에는 본질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럼 분명히 물질로 이루어진 어떤 세상인데 보고 듣고 느끼고 분명히 있어요. 그죠? 본질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는 나라는 주체는 없는 겁니다. 나라는 실체는 없어요. 그러면 나라는 실체는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제가 이거를 들어 보이면서 제가 이렇게 나는 여기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딨냐? 여기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딨냐 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어디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자리에 어떤 그런 의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만 이렇게 손 든 게 이게 사람이 든 게 아니에요. 이 마음자리가 든 겁니다. 마음자리가 이 죽비로 손을 들고 이렇게 들어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이 들어 올린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헷갈리신 분들 말씀을 하세요. 제가 또 보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공부 안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사람이 들었지 어떻게 이거를 이거 마음자리가 어떻게 들었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이거는 분명히 딱 보기에는 분명히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죽비를 들고 있는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이거를 이 사람이 안 들고 다른 존재가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들어갔다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 하면 제가 빗대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면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러 가잖아요.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한번.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제가 요목조목 좀 알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자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본다는 거는 우리가 즐기는 거죠. 그죠? 영화를 뭐 보러 가는데 뭐 즐기지 않고 뭐 고통받고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무조건 영화 보러 간다는 건 여가선영 말 그대로 즐기러 가는 거예요. 즐긴다는 건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영화를 보러 갈 때 우리가 영화관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영화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스크린을 보고 있을 겁니다. 안에 흰 바닥에 스크린을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보기 전에는 스크린하고 이제 이 바라보는 감각계가 분리되어 있는 걸로 보일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근데 영화가 이제 불을 끄고 이제 영화가 상영하고 우리가 이제 그 스크린을 보게 되면 이제 불을 끈 상태에서 스크린에 이렇게 어떤 필름이 비치게 되면 그 안에 장면이 들어가 있죠. 자, 스크린 안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는 분리감으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어느 정도 영화의 어떤 내용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있다는 그런 현재 상태를 깜빡 잊어버리고 영화 속에 우리는 그렇게 몰입하면서 우리는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마치 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 내가 된 것처럼 우리는 착각 속에 영화가 상영되는 내내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 되면서 또 때로는 주인도 되고 또 때로는 뭐 악당도 되고 뭐 엑스트라도 되면서 우리는 거기에 모든 역할을 나 혼자서 도맡아서 하고 있다는 어떤 그 착곡삭에 우리는 영화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그 영화를 어떤 식으로 저는 표현을 하냐면 저는 현실 세상하고 똑같다고 봐요. 영화를. 자, 보세요. 왜 똑같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영화라는 것은 영화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말씀하세요. 영화는 어떻게 나왔어요? 영화는 제작했죠. 제작했다는 건 만들어 온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현실 세상은 저절로 나온 거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자, 누가 한번 써보세요. 이 현실 세상은 원래부터 있었다. 아니면 뭔가가 만들어냈다. 어떻겠습니까? 우리 새로 오신 분들 한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만들어낸 것이다. 예. 이 현실 세상은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만든 사람을, 이 사람을 만든 걸 조물주라고 그러죠. 그죠? 창조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물주, 창조주라고 어떤 개념 붙여서 하는 게 우리는 여기서는 마음자리라고 해요. 이제 신적인 존재죠, 마음자리가. 예. 그래서 우리는 일체 유순조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 예. 근데 이 세상만 만들었냐? 이 평생을 같이 이 마음자리랑 같이 동고동락하고 있는 이 사람도 유일하게 이 현실 세상에 믿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몸하고 같이 세상과 플러스 사람을 이 마음자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영화도 이 현실 세상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영화 속에 아래에 있는 장면하고 우리가 저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이 삶하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면 자 보세요. 영화 속 안에 내가 있습니까? 우리 영화를 쳐다보고 있는데 쳐다볼 때는 그 안에 꼭 내가 있는 것 같아 착각을 해서 봐요. 그죠? 근데 영화 속 안에 진짜로 내가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든 얘기하면 아마 애들한테도 이 얘기하면 영화 속에 나는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죠? 분명히 한 열이면 10명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4살, 되게 5살 애들한테는 예. 이 마찬가지예요. 이 현실 세상에도 내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내가 없는데 마치 지금 우리는 지금도 이 내가, 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현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여기가 이 공부하면서 아주 깨달은 사람도 또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이 마치 이 사람이 나 있냐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음자리가 자기가 자기를 기만하고 살고 있는 게 이 현실 세상이에요. 우리도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보기 전에는 분명히 그 안에 나는 없어요. 나는 그냥 영화를 지켜보는 그냥 그건 하나의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영화를 관람하는데 영화가 사견내고 어느 정도 무리익으면요. 나라는 내가 그 영화를 경험한다, 구경한다는 그런 건 없어지고 그 안에 그 영화 장면에 사로잡혀갖고 그 안에 인물이 꼭 나인 것 같처럼 착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영화를 착용하고 있죠. 영화 끝날 때까지. 이 현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자리가 마치 거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흠뻑 젖어갖고 빠져버린 거예요. 마치 내가 이 현실 세상에 살고 있는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현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사건건은 다 내가 다 받는 거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어떠한 재난이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가 영화에 뭐 안 좋은 장면이 나온다든지 영화의 주인공에서 막 악당들이 막 괴롭히고 막 때리고 막 총으로 쏘고 막 폭행하고 막 욕지거리 하면 꼭 영화 볼 때는 꼭 내가 그걸 당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고 우리는 영화를 보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주인공이 고통받으면 꼭 내가 고통받는 것 같아. 주인공이 즐거워서 웃으면 내가 즐거운 것 같고 주인공이 울면 우리도 어느새 눈시울을 적시고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흡사한 이 현실 세상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 법문을 딱 듣고 이제 또 일상생활에 돌아가면요. 이 사람이 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이 공부의 이 진짜 가장 어려운 점이 그 점입니다. 아무리 이 마음자를 깨달아도 우리는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요. 가정생활을 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어떤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요. 에고로 돌아가요. 에고로 살아가.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제가 아무리 뭐 마음 공부를 오래 하고 어쩌다가 해도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요. 저도 착각해. 나도 모르게. 근데 이제 옛날 이 마음자리 공부하고 한 상태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해서 이 자리를 깨달은 그 전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면요, 거기에 나도 모르게 내가 있다, 내가 한다는 어떤 아상, 나한테 이런 일이 다가왔다는 아상이 있는데 바로 해완방정을 해갖고 거기에 이렇게 해갖고 빠져갖고 사로잡히지가 않아요. 나는 경험하는 거구나. 나는 여기에 직접 내가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나는 그거 경험하는 존재구나. 그런 걸 저는 이렇게 금방 자각을 해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옛날보다 어떤 고통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고통을 덜 받는 거죠. 그런 연습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안 하면요, 아무리 깨달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완전 탁상 공론만 되는 거야. 그냥 하나의 지식일 뿐이에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입을 떠들어도 일상생활에 돌아갔고 에고로 살아가면요, 말짱 들어옵니다. 근데 에고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에고로 안 살아가면 또 이렇게 또 일반 사람들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 참 아이러니하게. 근데 일반 사람하고 같이 마주치면서 같은 어떤 이게 세속적인 생활을 해도 이 마음자리 깨달은 사람들하고 안 깨달은 사람들은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이게 깨달은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거기에 집착하지가 않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났구나 하고 그걸 인정할 뿐이지, 거기에 내가 직접 들어가서 개입돼 갖고 내가 그 안에 개입되어 있는 어떤 당사자가 되는 게 아니죠. 아무리 이 몸이 거기에 이렇게 갖고 개입돼 갖고 거기에 같이 있어도 나라는 존재는 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좀 이걸 멀리서 이걸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통찰한다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이 앞에, 이 사람 앞에 어떠한 일이 목전에서 보이고 들리고 느껴져도 안 좋은 일이 다가온다 해도 거기에서 그거를 받아들일 만한 나는 없다. 나는 물질로서 나는 없다. 그리고 이 세상 안에 이루어진 모든 사사건건하고는 그거는 나는 경험할 뿐이다. 그 경험 자체가 나다. 그런 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그걸 못하게 되면요, 굉장히 삶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이 자리 공부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에고는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에고는요, 이 몸의 관리인이기 때문에, 에고가 없으면 이 몸이 관리가 안 돼요. 이 마음자리는 정신적인 면이기 때문에 이 몸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오단은 내릴 수는 있지만, 주문을 해갖고 몸을 해라는 건 할 수 있지만, 이 몸을 직접적으로 어떤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에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에고는, 그러니까 이 몸을 건물이라고 이거를 비유해서 얘기하면, 에고는 건물주가 아니라 건물 관리인이다. 그냥 몸을 관리는 그런 관리인일 뿐이다. 관리소장일 뿐이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 에고를 이제 앞으로 다스려야 돼요. 에고는 그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몸을 보호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그 역할을 주어진 게 에고예요, 사실. 뭐 에고가 뭘 이렇게 어떤 욕망을 일으키고 뭘 성취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관리만 잘하면 돼, 이 몸을. 어떻게 관리하냐? 위험으로부터 어떤 안전 차원에서 어떤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에고가. 사실 에고 없으면요, 이 몸은 사람으로서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이 몸하고 비슷한, 우리 핸드폰이 몸이라고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나 이 몸이나 같은 도구예요. 우리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핸드폰이 관리할 수 있는 에고가 없으면 핸드폰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핸드폰이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하는 게 없고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뭐 누가 집어가든 뭐
때리든 밟고 가도 망치를 때리든 응? 거의 응? 죽음이죠, 죽음. 안 그렇겠습니까? 이 마찬가지예요. 응? 이 핸드폰도 우리가 또 소유물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어갖고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거지. 예? 누가 관리를 안 해주면 핸드폰이 어떻게 되겠어요? 몸하고 똑같은 겁니다, 핸드폰은. 그냥 거의 뭐 나무 토막이라든지 호수아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핸드폰이나 건물이나 이 사람이나 같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라는 거 잘 알다시피 쓰이는 거예요, 쓰이는 거. 필요할 때마다. 근데 우리는 핸드폰이나 건물은 제가 몸이라고 제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핸드폰하고 건물이 보고 듣고 느끼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도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구라는 건 물질이에요. 또 물질은 한마디로 현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도구, 물질, 현상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경험할 수 없다는 거는 한마디로 본다거나 들은다거나 느낀다거나 안다거나 생각한다거나 말한다거나 그런 걸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개념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걸 누가 하냐? 이 본질이 하는 거예요. 본질은 무조건 안 보여야 돼요. 보이면 그거는 무조건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같은 나라고 하는 이 마음자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이면 그거는 우리의 진짜 나가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진짜 납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보이는 거, 우리 몸은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 지금도 앞에 보면 이게 팔다리 보이잖아요. 그럴 땐 보이기 때문에 이 몸은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기가 평생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는 기능을 해주는 통로가 되주는 이 몸을 우리는 이렇게 이용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나라는 존재는 경험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경험하고 있다고 해서 이 세상 안에 나라가 있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본질은 이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자체가 바로 본질입니다. 바로 나예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이코로 본질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 본질에 속하고 있는 하나의 부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마음자리의 부분이기 때문에 세상 안에 부분 안에 이 마음자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지금도 이 나라는 게 이 세상 안에서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좀 있어요,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렇게 보고 있지 않냐, 이 앞에서. 그러니까 이 앞에서 보고 있다는 거는 이 현실 세상에 있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말로 우리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앞에서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 앞에, 이 죽비 앞에 이걸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 이렇게 법문하시는 분들 있어. 목전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한 나란 존재는 목전에 눈앞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있다. 근데 여기서 잘 아셔야 될 거는 눈앞이라고 해서 바로 눈앞에, 눈에 이렇게 부근에 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눈 부근에 내가 있다는 거는 이 현실 세상 안에 내가 있다는 거 같은 말이에요. 이 현실 세상에 나라는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방편으로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나라는 거는요, 이렇게 얘기 들어도, 이렇게 해도 이 공간에, 이 시공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시공간을 초월한, 시공간이 배제된, 그게 나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어디 있다고, 사실. 안 그렇습니까? 왜냐, 세상 자체가 난데,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영화 스크린을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는 스크린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스크린 그 바탕이 마음자리예요. 우리의 자리는
어떻게 보면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탕하고 이 나라는 거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럼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가 영화관 안에서 스크린을 바라볼 때, 그 스크린을 바라볼 때 거기 비춰진 장면이 보이죠? 휘황찬란하게 각양각색, 형형색색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모습이나 모양이나 그런 물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자, 보이는데 그 물체하고 그 안에 보이는 장면하고 스크린 그 바탕 화면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까? 따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보세요. 하나요, 하나. 한 덩어리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 바탕이 곧 장면이에요, 장면. 장면이 하나가 두 개로 보이는 거죠, 사실. 이 마찬가지예요. 이 현실 세상 안에서도 우리의 이 마음자리는 스크린 바탕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눈앞에 제 모습이 보일 겁니다. 보이는데 여러분의 눈앞에서 떨어져서 제 모습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분리되어 갖고 이 하나로 딱 보자마자 제 모습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자리예요. 그게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공이 곧 세계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 그 바탕 화면하고 그 안에 있는 장면하고 따로 분리돼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린이고 장면이고 장면이고 스크린이 되는 거예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같이 붙어져 있다고 보다는 게 아니라 붙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하나가 이게 같이 이게 딱 붙어 있는 걸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원래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붙어 있다는 말을 쓰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냥 단지 스크린이 시절 인연에 의해서 빛으로 인해서 잠시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면으로. 저는 이제 그 행세라는 말을 제가 이거를 제가 만들어냈는데,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행세하고. 행세하고 있으면, 행세하고 있는 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어떤 게 진짜입니까? 우리가 그 장면이 진짜예요? 스크린이 진짜예요? 우리는 행세하고 있는 게 진짜가 아니겠죠? 그죠? 그렇죠. 빛이란 어떤 인연으로 연기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그 연기적으로 보인다는 거는 서로 원인과 조건이 이렇게 합이 돼서 상관에 의해서 잠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연기가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게 흩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사라지겠죠. 그래서 장면이 스크린 안에 비친 장면이 사라지는 겁니다. 곧바로. 걔들이 계속 거기 남아 있으니까 계속 바뀌지. 그래서 연기적 공이라는 겁니다. 제가 눈이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쓰지만 그 스크린이 진짜죠, 당연히. 아니, 그 스크린에 비치고 있잖아요, 지금. 모든 장면이. 수없이 많은 장면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안에서, 다 비춰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장면이 없어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장면들은 수없이 바뀌고 막 없어져. 근데 영화를 끝나면 뭐만 남아있습니까? 그 장면은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있어요? 우리 말씀해 보세요. 뭐만 남아있습니까? 영화 끝나면. 스크린만 남아있죠, 당연히. 당연히 가짜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가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고 제가 떠들고 있지만, 이것도 가짜예요, 가짜. 이것도. 이거 조금 있으면 사라지잖아요, 이것도. 얘가 마냥 여기서 영속적으로 여기 있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한 2시간 되면 사라져요. 그러면 영화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요. 영화의 한 장면을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에 벌어지는 거 실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연기적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우리도 지금 연기적으로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안 계시면 제가 여기서 법문할 이유가 없어.
또 제가 없으면 여러분이 여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어떤 인연을 어떤가 이렇게 이어지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거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기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원인이 되고 여러분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주 원인이야. 여러분은 조건이고 그게 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인연법이라고 그래요. 인자, 원인, 연, 조건.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실제로 있는 겁니까? 우리 조금 이제 끝나면 사라지고 없잖아요. 이게 막 흩어지잖아요. 또 이제 있다가 이게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연기지요. 연기적 공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근데 이거를 누가 보고 있냐? 예?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법문하고 여러분이 이제 제 얼굴 쳐다보고 계시지만 이 모두를 통으로 누가 경험하고 있겠어요? 이 사람이 경험하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는 겁니까? 누가 경험하고 있겠어요? 이거 통으로. 다 인연이에요. 이렇게 만난 거는. 이 통으로 이 자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흩어졌어. 이제 따로따로 이제 원인이 나라는 게 딴 데로 가고 여러분이 조건이 따로 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는 존재도 없어지겠죠.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죠. 그래도 이거 장면은 사라졌던 나는 여전히 또 다른 데 가서 또 여전히 또 경험하고 있겠죠. 남아있고. 우리가 그거는 마치 영화 장면이 아무리 수없이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타났다 사라져도 스크린은 항상 그 자리에 불변해서 있는 것 같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똑같은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 마음자리가 통으로 경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게 다른 게 세상이 아니에요. 현실 세상이. 지금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게 이게 현실이고 세상입니다. 이게. 근데 이 현실하고 세상이 곧 마음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저도 여러분에 주시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떨어진 게 아니라 통으로 이 마음자리가 제 역할도 하고 여러분 역할도 하면서 이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경험하는 어떤 누군가가 있겠거나 누군가는 없어요. 그냥 행위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서 누군가 있다 그러면 그것도 틀려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우리가 이렇게 사라질 수가 있지만 현상은 마음자리는 이 본질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가 없어요. 영화 장면 안에 수없이 많은 장면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그 스크린 바탕자리는 그대로 거기에 남아있는다는 거. 같아요, 사실. 이 핸드폰이나 어떻게 보면 핸드폰도 우리 몸하고 똑같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몸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핸드폰을 이용하는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 가만히 우리가 하루의 삶을 한 번쯤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핸드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이 몸을 바라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물론 이 몸이 막 움직이고 말도 하고 그런 것도 다 있겠지만 이 몸이나 이 핸드폰이나 다를 게 없어요. 똑같아요. 사실. 항상 이 마음자리는 이 사람만 행세하는 게 아니라 이 3차원, 이 물질세계, 그 모든 거, 먼지 티끌부터 하나부터 해갖고 그 모든 거, 눈에 보이는 거는 모두 다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자리가. 이 마음자리가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야. 행세를 안 하면요, 볼 수가 없어. 지금 여기서 볼 수 없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거 있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조금 아까 집안에 딸이 있든 남편이 있든 부인이 있든 강아지가 있든 좀 아까 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 그건 생각이야. 우리 생각을 안 하면요, 금방 봐고도 우리가 본질 몰라요. 치매 환자들은 본질 모르잖아요. 애기들은
금방 보고도요, 2살, 3살 먹어야 되는 몰라. 아까 본 사람이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든지 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생각으로 과거를 떠올리기 때문에. 저 옆방에 우리 딸이 있고 강아지가 저기 있구나. 내가 조금 아까 봤구나. 하고 기억을 회상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으로 있다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요. 다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는 지금 여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를 기준해서 보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면 없는 거야. 그리고 연기적으로 눈에 보이면 그때는 있는 거야. 그래서 있다 없다 규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극단으로 이게 한쪽으로 치울 수가 없어. 안 보이면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 보여도 있다고 그래요. 자,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을 할게요. 우리는 안 보인 것도 있다고 그래. 어떻게? 과거에 어제 시어머니랑 싸웠어. 남편하고 대판 싸웠어. 그러면 그 대판 싸우고 나서 오늘 했으니까 가만히 또 그걸 끄집어 와서 어떤 걸 보고 어떤 드라마에서 뭐 저 며느리하고 저 시어머니 싸운 거 보고 나도 어제 지금 싸워갖고 이게 되게 나도 골치 아프다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있는 겁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지나간 거를 그거를 우리는 박제한다는 거 아시죠? 그대로 똑같이 모양이나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거를 지금 여기 현실 세상에서 재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우울이에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거를 붙잡고 있어. 없잖아요. 어제 누구랑 뭐 친구랑 말다툼하든 남편이랑 뭐 대판 싸우든 시어머니한테 욕을 먹든 딸하고 뭐 싸우든 우리는 그 생각으로 자꾸만 떠올려요. 그게 바로 분별망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없는 거를 지어낸 신기루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정화를 시켜야 돼, 이제. 그런 잡념이나 생각을 떨쳐버리고, 우리는 제8식, 아래아식에 우리는 이걸, 무의식으로 안 좋은 일을 다 저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장이 다 거기에 다 묻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오염된 채로 쌓여져 있어요, 지금. 그렇게. 옛날 과거의 일들을 전부 다 쌓아놓고 있어, 창고에. 제8식인 아래아식에. 그거를 정화시키는 게 무의식의 정화입니다. 그걸 정화를 시켜야 돼. 어떻게? 그거는 지금 여기 없다. 그게 오염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지금 여기만 있다고 하면 그게 청정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생각을 못하면 또 그렇다고 해서 생각을 안 하면 안 돼요. 생각을 안 하면 진짜 이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가 없어.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화장실을 가고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밥을 먹고 생각을 안 하면 어떻게 신호등을 건너겠습니까? 근데 생각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하는데 쓸데없는 거 지금 여기에만 살게 되면요. 생각을 해도 괜찮아. 근데 생각은 항상 과거나 미래에 가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미 없는 거를 끄집어내. 지금 여기서 새로 만들어갖고. 생각이라는 게 원래 그런 놈이에요.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야. 참 무서운 거죠. 우리 죽을 때까지 이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생각 없이는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참 제가 생각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생각을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그러니까 눈 뜨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왜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로마에 가서 한국법을 따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우리는 현실 세상에서 이 현실 세상이라는 거를 이 마음자리가 만들어갖고 이 사람도 만들어서 그걸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자리가 우리는 여기에 적응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생각 없이는 못 살아가잖아요. 애들이 두 살 먹은 애들이 생각이 없는데 걔들이 가만히 놔두면 걔들이 혼자서 앞가름을 합니까? 못하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생각을 못하면 앞가름을 못해.
에고가 가장 큰 무기로 삼는 게 생각이에요. 내가 있다. 나다. 그러니까 생각이 올라오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나라는 상에 같이 올라오잖아요. 그게 마치 내가 한 것 같이, 내가 일으킨 것 같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에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함정에서. 그러면 생각을 어떻게 하냐? 생각을 잘 활용하면 돼요. 이용하면 돼. 우리 필요 없는 거에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에만 안 빠지면요, 우울, 불안, 강막관념, 초조, 그런 거 다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고통이에요, 사실. 근데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어.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는, 일상산매라고 그때는 생각해도 돼요, 사실. 그거는 단순한 거잖아. 왜냐,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그거 생각해도 돼. 근데 지금 당장 해야 될 거는 그건 안 하고 과거 일을 떠올린다든지 미래 일을 걱정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를 지금 여기에서 당체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생각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각이라는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생각은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 마음의 작용이잖아요. 마음의 움직임이 쉽게 얘기하면 마음의 움직임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우리는 이 사람이 만들어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생각이 올라오면요, 감정도 같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과거 일을 절대로 쌓아놓지 말아요. 이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간에 이미 이 눈앞에 사라지면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건 게임 오버야. 근데 우리는 그 미련을 가지고 후회하고 자꾸만 그렇잖아요. 영화 보다가 주인공이 막 누구라고 두드려 맞고 영화 볼 때는 내가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꼭 내가 두드려 맞는 것 같이 고통을 받겠지만 내가 영화를 막 경험하는 입장이라면 뭐 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경험하는 것 뿐인데 영화를. 근데 우리는 영화 볼 때는 주인공이 막 이렇게 막 두드려 맞는다 그러면 꼭 내가 맞는 것 같지는 어떤 통증을 느끼잖아요. 간접적으로. 그와 마찬가지예요. 이 현실세상도 영화 장면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상처받고 고통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진짜로. 그러면 진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뭐 재산이 많고 적고 뭐 명예가 있고 지위가 높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마치 영화 안에 내 주인공이 대통령이 되든 뭐하든 아니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 안에 주인공이 뭐 떼부자든 좋은 슈퍼카를 타고 다니든 좋은 집에 별장 같은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고 있든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어? 나는 영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 뿐인데 안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들 만질 수가 있으니까 내가 만지고 있다는 생각, 착각 때문에 우리가 그 영화 안에 몰입이 돼서 거기에 함몰돼 갖고 그걸 거기에 내다라고 착각하고 해서 내가 그거 하고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것들 만질 수 있어요? 까놓고 얘기하면 이 마음자리가 이 현실 세상에서 뭐 하나도 만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만져요. 그 경험뿐인데. 이걸 만진다 그래서 이게 마음자리가 행세를 하기 때문에 사람 손을 하면서 이거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얘를 느끼는 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느낀다고 생각하는 거지. 영화 장면 안에서도 그건 마치 지금 제가 이렇게 만져 있는 거하고 이렇게 만지고 있는 걸 분명히 느끼는데 영화 안에서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이 현실 세상에 이걸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진짜 이게 사람이 내가 이거 꼭 잡고 있으니까 진짜 이거는 어떤 현실감이 더 있지. 근데 영화에서도 우리가 영화에 푹 빠지면요, 그 안에서도 우리가 현실감 있게 꼭 내가 느끼는 것 같다니까. 근데 직접적으로 만지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 본래 자리가 어떻게 만져? 모양이 없는데. 뭐 물질이 아닌데. 그러니까 물질은 물질끼리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물질끼리 서로. 서로 현상끼리.
현상까지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서로 맞잡고 있는 거야, 그냥. 그렇지만 얘네들이 느끼는 게 아니지. 이 마음자리가 느끼고 있는 거지. 이건 기본적인 거는, 우리 이제 저랑 같이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아셔야 돼. 그래서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내가 아무리 나는 저걸 지켜보는 그냥 관람객이다. 영화를 착용하고 있는 걸 나는 그냥 지켜보고 있다. 하다가도 우리가 영화에만 보게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영화 속에 퐁당 빠져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아무리 제가 여기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일상생활 돌아오면 또 거기에 나라는 아상이 개입이 돼갖고 거기에 빠져버려요. 참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빠지더라도 잠시 동안이지. 거기에 그냥 매몰돼갖고 계속 끄달려 있는 건 아니죠.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니지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석가모니나 예수님이 와도 똑같아요. 일상생활 돌아가면 에고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왜냐? 물질 세상이니까. 이 현실이.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로만 구성된 게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 마음자리는 그냥 봄, 느낌, 들음, 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야. 나라는 시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봄이라는 행위는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저를 보고 있잖아, 봄. 보고 있는 어떤 주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보고 있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냥 봄뿐이야. 그리고 제 목소리를 들을 뿐이야. 그리고 느낄 뿐이야. 그리고 생각할 뿐이야. 생각을 누가 합니까? 생각은 사람이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생각은 이 마음자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 아, 내가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봄, 느낌, 들음, 생각, 그게 난데, 그게 실체가 있는 겁니까? 봄, 들음, 느낌, 생각에 실체가 있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있어야 뭐가 있습니까? 봄, 들음, 느낌, 생각, 그거 다 현상이잖아요. 그냥 행위일 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진짜 이 무의식의 정화를 해야 돼요. 무의식에 정하는 거 없어요. 과거를 청산해야 돼. 그게 무의식의 정화야. 또 미래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야 돼. 과거를 청산하면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여기 열심히 살면 돼요. 어떻게 사냐? 경험을 잘하면 돼요. 경험을. 지금 경험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버젓하게 이렇게 목전에 드러나는 걸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는 무시해버린 채 생각으로 인해서 딴 세상에 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무시해버리고 지금 여기를 무시하니까 당연히 마음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생각, 에고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를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 할 일이 태산인데도 그걸 무시하게 돼. 간과하게 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앞에 뭐가 어지러졌어. 근데 생각에 빠져 있으면요. 이 앞에 뭐가 지저분한 것도 치울 생각도 안 해요. 당장 뭐가 해야 되는데 밖에 나갈 엄두도 안 나. 생각에 빠져갖고. 그게 바로 무의식의 정화를 시켜야 돼. 그게 오염되어 있는 거야. 더덕더덕 나의 이 마음자리에 오염된 물체가 더덕더덕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로 이 마음자리를 수정이라고 합시다. 예? 그러면 수정은 깨끗하잖아요. 맑고 깨끗하고 투명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본래 우리의 수정이 마음자리라고 그러면 그게 이제 정화된 사람으로 깨끗하게 있어, 원래부터 그래. 태어나면. 애들이 그래서 어떤 순수하고 어떤 순진하고 어떤 그런 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살다 보면 더덕더덕 때가 하나, 두 개가 붙어. 그게 이제 무의식이 정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거기에 때를 못 칩니다. 수정에다 그 때가 하나하나
밖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해 나가고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맑은 수정이, 빛난 수정이 전부 다 이 오염된 물질을 감싸버리니까 수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닥친 지금 여기에서 이 자리가 진짜 맑은 이 자리에서 살아가도 잘 살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옛날에 그 구태 모은 거 그런 더덕더덕 붙어있는 거 붙들고 있어요. 지금도. 다 청산해야 돼요. 이제 그게 정화시키는 겁니다. 다 때를 벗겨내야 돼. 어떻게? 지금 여기만 살면 돼. 과거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신천지가 보여. 그래서 앞만 보고 살아가야 돼. 과거는 절대 회상하면 안 돼요. 즐거운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원래 우리의 본래 자리는요. 청정한 거예요. 청정한 거예요. 오염이 되지 않고 때가 묻지 않은 자리예요. 항상. 근데 이제 물론 마음의 움직임이 생각인데 생각이 그런 쪽으로 이렇게 쓰라고 생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원래 의도가 어떤 번지수가 잘못된 거야. 우리는 생각을 항상 그런 쪽으로 이용해. 안 좋은 쪽으로. 좀 건전적이고 긍정적인 거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거의가 한 80%가 부정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써야 돼요, 이제. 그렇죠. 좋은 쪽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제. 이제 저와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은 하되 현실을 직시하면서 현실에 닥친 일을 하면서 그냥 열심히 살아가야 돼. 그럴 수밖에 없어. 그 일이 잘하든 못한든 아무 상관이 없어. 영화 안에 주인공이 어떤 일을 잘하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경험하는 입장인데. 그냥 열심히 하면 돼. 그 결과가 좋다 나쁘다 그거 따질 필요 없어. 그거 따지는 게 생각이야. 그게 분별의식이고 그게 분별망상이고. 근데 보니까 이게 생각을요 좋은 쪽으로 사용하면요 진짜 어떻게 보면 생각 안 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뭐 시크릿이라든지 뭐 여러 책들이 많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생각을 좋게 활용하는 법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주로. 그렇다고 해서 생각만 해서는 또 안 되겠죠. 생각보다 더 좋은 거 행위를 해야지. 활동을 해야지. 그렇게. 탁상공로를 생각만 하고 있으면 그게 이루어집니까?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생각하면 무조건 움직여야 돼.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면. 근데 생각이 나쁜 줄 알면서 빠지게 돼요. 그게 에고야. 거기는 내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요, 거기 생각에 놀아날 수가 없어요. 생각이 곧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으로 태어난 자체가 고통이라고. 왜냐하면 생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실 세상에는 나는 없다. 나는 없지만 우리가 영화 볼 때 영화 안에 내가 있는 착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듯이 영화를 보듯이 내가 없지만 나는 이 현실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경험이 나다. 우리가 사실 영화를 구경하면 거기 나라는 게 있습니까? 나라는 게 없어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장면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서 그 마치 그 안에서 내가 직접 경험하는 착각을 느끼면서 우리는 영화를 영화를 감상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도 감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여기에 당사자들이 아니에요. 영화 안에 있는 어떤 연기자가 아니에요. 근데 연기자가 아니면서도 우리는 또 에고로 살아가야 돼. 참 그래서 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고 이 마음자리로만 가지고도 살아가기 참 힘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적절하게 조화 있게 살아가야 돼. 에고 반,
마음짜리 반. 근데 에고도 이제, 에고가 주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욕망을 가지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 오염된 어떤 부분에 너무 치우쳐 있는 삶에서 점점 이걸 이제, 마음짜리 쪽으로 옮겨와야겠죠. 오염된 거를 서서히 때를 베껴서, 그거를 본래 깨끗한 순수한, 그런 상태로 만들어야겠죠. 그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맑고 깨끗하게 뭐 명징하게 이렇게 오염되지 않은 자리에 있으면요 진짜 편해요. 세상 만사 걱정거리가 없어요. 근데 에고가 딱 일어나서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에고가 이게 나타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또 거기에는 나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볼 때도 또 마찬가지야. 나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나라는 상이 없으면요 절대로 안 빠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현실 세상에는 나는 없다. 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체가 없는 거죠. 현상끼리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실체가 있는 겁니까? 현상은 전부 다 그 생사가 있고 생멸이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실체가 없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화가 실체가 없듯이 영화 장면이 뭐 실체가 있으면 끝나면 딱 사라지고 다 없는데 사라지고 없는데 그 바탕자리만 남아있잖아. 스크린만. 우리도 다 사라지고 없는데 오로지 유일무이하게 이 마음자리는 딱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어도 얘만 남아있으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뭔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크린 바탕자리만 있으면 뭐 얘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안에 뭐가 이렇게 비춰주고 장면이 나타나야 스크린이 그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자리 바탕 스크린과처럼 뭔가 이렇게 연기적으로 이렇게 현상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계속 이렇게 해야 이 마음자리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있구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잠들면 이 세상이 사라지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사람이 원인이 되고 이 상대가 조건이 되는데 이 원인이 뭐 조건을 맞이하지 못하고 그냥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잠들면. 그러면 잠드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자리 잠들어 기능을 못해요. 잠드는 사이에는 누가 싸우든 말든. 그러면 이 본래의 마음자리는 항상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어요. 365일. 그러면 얘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얘는 꿈속에 있는 건데 꿈을 만들고 있어요. 또 밤꿈이라는 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낮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백일몽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마음자리는 24시간 365일 단 0.00일치도 쉬지 않고 항상 경험하고 있는 거야. 꿈속에서도 경험하죠. 꿈 자체가 생각을 가지고 이 마음자리가 꿈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낮꿈인 이 백일몽하고 밤에 꾸는 꿈하고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24시간 꿈속에 살고 있는 거야. 이 마음자리는. 그러니까 마음자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이 마음자리가 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낮꿈은 세상하고 이 사람을 낮꿈이라고 그러고 밤에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나타나는데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신적으로 나타나잖아. 이미지로 그냥. 꿈속이기 때문에. 근데 마치 우리가 꿈꿀 때는 진짜 이 현실에서 내가 물질 사람으로 있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진짜 희한하게 그렇게 또 꿈을 꿔. 그걸 맛보는 거예요. 누가 맛봐? 이 사람이 맛보는 게 아니라 사람이 꿈을 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자리에 그걸 맛보는 거야. 경험을. 우리가 영화가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풍덩 빠져갖고 이 마음자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듯이. 근데 우리는 그 경험한 걸 가지고 실제를 있다고 그래요. 영화 속에 아무리 수없이 많은 뭐 깡패가 주인공을 못 살게 하고 막 부상당하고 입히고 괴롭힘을 줘도 끝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진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화 끝나면 그거는 더 이상 기억을 안 해요. 오늘 재밌게 그냥 볼 때는 여운을 남기고
좀 멍하니 좀 너무 재밌으면 우리는 영화 끝나도 그러니까 밖에 나갈 생각 안 하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이제 빠져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면서 가만히 서 있다가 이렇게 나가고 이제 나가면 싹 잊어버리잖아요, 영화를. 근데 우리는 희한하게 이 현실사자도 영화 같은 건데 푹 빠져서 살고 있다가 푹 빠졌는데 우리는 빠져나오지를 못해. 계속 그냥 연속으로 계속 있는 것 같아. 이미 지나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영화의 한 장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 안고 살고 있어요. 뭐로? 생각으로. 그게 이제 무의식 쪽에 계속 어떤 찌꺼기가 오염된 채 계속 쌓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당연히 쌓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쌓여있는 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쌓여있는 건 없애버릴 수가 없어요. 그 쌓여있는데 좋은 거 갖다 부어야 돼. 그러니까 에고 생각을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자리를 다시 되찾아갖고 그걸로 살아가면 자동적으로 에고는요, 설자를 잊어버려. 주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가 어떻게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지금 여기만 보고 살면 돼. 지금 여기가 닥친 것만 하면 돼. 만약에 아침에 딱 일어났어.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바닥에 뭐가 엎질러져 있어. 뭐 개가 뭘 엎질렀더니. 그러면 그거 치우면 돼요. 그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거야. 근데 그거 치울 생각 안 하고 어제 있었던 일, 궁상하고 있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그럼 밖에 나갈 일이 있어요. 그럼 밖에 나가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밖에 나가면 어제 내가 좀 안 좋은 일인데 오늘 밖에 나가지 말아야지. 그러면 그거 생각의 노예가 돼서 지금 여기를 못 사는 거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살아. 당장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귀찮다고 안 해요. 그러니까 계속 오염되고 찌꺼기만 계속 남아있는 거야. 자기 마음속에. 저장된 채로. 저도 옛날에는 진짜 오염된 거를 많이 쌓아놓고 살았어요. 막 돈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막 주식 투자에 미쳐갖고, 막 거기에 막 전문가로도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달았죠. 그러니까 진짜 편해요, 진짜. 진짜야. 이게 정화를 시켜버리니까 진짜 편합니다. 그냥 지금 여기에서 어떤 인연이 벌쳐지면 그냥 거기에 맞춰서 살면 돼. 그 인연이 좋은 거, 나쁜 거, 그거 신경 쓰면 안 돼요. 좋든 나쁘든 그냥 받아들이면 돼. 왜냐? 영화가 우리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영화성 안에 내가 들어있다는 착각 속에 그걸 바꿀 수 있습니까? 영화 장면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인연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바꾸려고 그래. 안 좋은 게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면.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냥 수용해야 돼. 왜냐? 나라는 존재는 그걸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는 거야, 경험. 내가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그거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무조건 수용해야 돼요. 그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게 그게 생각이야. 분별망상이니까. 그게 에고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게. 내가 있다는. 나는 저게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안 한다. 그게 에고 아닙니까? 당장 밖에 나오면 무슨 설거지가 삽돌이같이 밀려있는데 저건 나 안 할래.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응? 그게 내 마음속에 벌써 이미 오염된 걸 쌓아놓고 있는 거야. 저는 아까도 이제 아들하고 이제 같이 밥 먹었는데 저 깨끗이 다 설거지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남겨놓으면 내 이게 마음이 막 깨끗하지가 못해. 사실. 그래서 절대로 먹으면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냥 날밤을 새운다든지. 당연히 내 마음속에 오염된 물질을 쌓아놓고 있으면 마음이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그게 장악하고 있는데 더러운 오염물질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쌓이다 보니까 이 자기 삶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항상 아무리 뭐가 쓰러지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그거 먼저 해쳐야 돼요. 그게 내 눈앞에 보이잖아요. 보이는 거 먼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 거를 생각으로 해서 그걸 자꾸만 머릿속에 쌓아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진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가 닥치는 거를 해야 되는 게 그게 그게 진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진짜 경험이야. 근데 지금 여기 안 보이는 걸 가지고, 거기에 우리는 막 후회하고, 막 걱정하고, 불안에 떨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없는데 그걸 만들어내갖고 생각으로. 즉각 해야 돼요. 무조건 뭐가 됐든 간에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밖에서 우당탕탕 소리야. 정말 당장 나가서 해결하고 와야 돼요. 진짜요. 걔가 뭐 어찌로써 그러면 놔두면 안 돼. 놔두면 더 엎질르지. 밟고 다니고 막 더. 그러니까 바로 뭐가 딱 보면 발발하면 그거 먼저 해결해야 돼. 근데 저건 나중에 해야 되겠지. 그러면 그게 이제 오염이 돼버리는 거야. 이미 이제 자기 마음이 이제 청정한 마음에서 오염된 어떤 그런 상태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게을러지고 하기 싫고. 왜냐하면 이미 오염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고는 이제 뭐 이제 똥배짱이지 이제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항상 닥치는 일은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무조건 먼저 해야 돼. 그게 지금 여기 이 순간으로 사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아니 이게 보이는 게 현실이잖아 이게. 그래 안 보이는 걸 하면 안 돼. 이제 앞으로는 보이는 거 먼저 해결하고 안 보이는 거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그거 해결할 생각을 해야 돼요. 안 보이는 거에 거기에 막 사로잡혀갖고 막 휩싸여서 있지 말고 즉각 해야 돼요. 뭔 일이 있든 간에 즉각 하되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 또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절대로. 왜냐? 자연은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가 오면 비가 내리는 걸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가 뭘 하면 바꾸려고 그래. 누가 나한테 귀찮게 하면 그걸 좋게 만들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경험하는 입장이야. 그건 마치 영화관 안에 한 장면에 그 시나리오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영화 안에 있다고 그래서 그걸 내 마음대로 보기에 따라 바꾸려고 하는 그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뀌어집니까 이게? 안 바뀌어지니까 더 고통을 받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에고예요. 바꾸려고 하지 마. 그냥 수용해야 돼. 그게 경험이에요. 그게 진짜 경험이야. 경험은 그 말대로 그냥 봄, 두름, 느낌, 암 그거잖아요. 그냥 뭘 어떻게 해보려고 그래. 해보려고 하면 그거는 이제 안 되는 거야. 잘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왜냐, 잘 됐다 그래서 다음에 또 하게 되거든. 또 하게 되면 그게 잘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요번에 잘 됐으니까 내가 또 하면 잘 돼. 그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거기 끄달리지 말고 집착하지 말고. 왜냐, 그것도 자연 현상처럼 그냥 벌어진 거니까. 우리가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안 와요. 뭐든지. 행복도 마찬가지고 불행도.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감이 올 때 나는 행복하다. 이걸 난 계속 유지할 거야. 안 됩니다, 그거.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또 그렇다고 또 불행에 닥쳐와도 그거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 마음자리는 행복하고 불행한 게 없어요. 왜냐, 경험하는데, 경험하는 주체가 없고, 그냥 경험이 난데, 그게 뭐, 행복하고 불행하고 기쁘고 슬프고 좋고 나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생각이지. 그게 분별망상이고. 그게 에고가 하는 거예요. 그게 나눠서 이거 선택하는 거, 치사 선택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좋든 나쁘든 행복하든 불행이든 그냥 볼 뿐이에요. 그냥 영화 속 안에서 뭐 지지고 볶고 누굴 죽이든 말든 그냥 우리는 볼 뿐이잖아요. 영화를. 그냥 감상할 뿐이잖아요. 그리고 바탕짜리가 영화관 안에서 바탕짜리가 자기 자리를 내줘갖고 그 안에서 막 치고 받고 싸우고 뭐 건물을 때려 부수고 뭘 폭파시킨다 그래서 이 스크린이 상처를 받습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스크래치라고 해갖고 조금이라도 흠집을 받아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막 폭탄을 터뜨리고 막 건물을 박살내고 해도 스크린 자체가 어떤 조금이라도 이게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안 받잖아요. 근데 우리의 자리도 이 마음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떠한 일이 막 벌어지고 해도 마음자리는 오염도 되지도 않고 상처도 안 받아요. 그런데 내가 있다. 이 현실사상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주체가 나라는 주체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받고 조그만 일이라도 사사건건 개입하게 되고 간섭하게 되고 거기에 신경 쓰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지금 그런 순간을 막 어떤 고통도 받고 막 그랬는데 그게 지금 있습니까? 그냥 지금 항상 지금 여기 지금 이렇게 있잖아. 이 자리만. 그냥 똑같이 오염되지 않는 새.
그게 바로 나예요. 그게 바로 지금 항상 지금 여기 묵묵하게 있는 거. 아무 일도 없이. 별의별 일이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분께서도 저도 무진장 많은 경험을 했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막 별의별 것도 일 당하고 그랬지만 항상 지금 여기 자리에 있게 되면요. 안주하게 되면 아무 일도 없어. 하면 없는 거예요. 제가 동에서도 올렸지만 묵묵소도 이생기심이야. 마음을 냈습니다. 마음을 낸 바가 없는 거예요. 그거 다 허상이야.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 속 안에 끄달려서 경험을 했지만 그게 어디 있는 거 없잖아요. 끝나고 나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이 살아간다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수없이 많은 일들 겪었지만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사라지고 없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냥 볼 뿐이잖아. 제 목소리 들을 뿐이잖아. 그리고 이런 본문 내용을 느낄 뿐이잖아요. 그걸 생각할 뿐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게 진실이야, 그게. 근데 이거마저도 이제 조금씩은 사라지고 없잖아요. 하자마자 사라지잖아. 근데 우리는 또 사라진 거 같고 또 대씹해갖고 좋은 거는 막 곱씹어도 돼요. 왜냐면 이게 생활에 도움이 돼. 근데 안 좋은 거는 우리가 더 곱씹어.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지, 메모리 가치로. 제 8시계, 아래 하시계. 그게 이제 오음되고 싸우다 보면요. 그게 이제 자기가 돼버려. 거기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런 수용돌이. 그게 늪인데. 그런 거에 우리는 잠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얘기한 건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진짜 이 세상에 내가 없다는 것만큼 그 진리가 없습니다. 이거 하나는 분명히 이제 앞으로, 이제 훈련을 해야 돼, 이제. 이 마음을 훈련시켜야 돼. 이거 하나만 자기가 잘 들들어놔도 진짜 살아가는데 열심히 살게 돼요. 내가 있다고 에고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싶은데 못하게 되고, 막 꺼리게 되고, 망설이게 되고, 그냥 생각으로만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되는 거지. 진짜 자신감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닥친 일이 생각이 딱 떠올라. 그럼 하면 돼요. 그게 나쁜 일이 아니면. 긍정적인 일이면 무조건 하면 돼. 그러면 돼. 진짜 돼요. 근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러면 그게 꼭 나중에 2배로 자기가 해야 돼요. 그러면 더 힘들어져. 그걸 막 미루면요. 그게 곡으로 자기한테 다가옵니다. 그거 희한해요, 그거 진짜. 그러니까 좋은 일 같고 긍정적인 생각이고 뭔가 진취적이고 뭔가 활력소가 되고 그럼 무조건 해야 돼. 그냥 앞뒤 가리지 말아요. 뭐 내가 이거 잘 될 수 있을까 안 될 수 있을까 불안하고 그러다 너무 또 계획도 세우지 마. 계획을 안 세워요.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그냥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계획이야. 오늘은 뭐 해야지 이렇게 해갖고 막 시간표 정한 거 그거는요. 그건 학교식 교육이에요. 우리가 계획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계획이라는 거는요. 터무니없이 많이 부풀어 올라왔고 가대 포장해갖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직접 움직이면요. 하면서 그게 계획이 돼버려. 왜냐면 하는 즉시 바로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대로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생각하고 있으면 바로 행동을 해야 돼.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뭐 생각만 하고 있어요. 뭐 심상만 하고 있으면 뭐 아니, 우리가 막 까놓고 얘기해서 배가 고파. 근데 생각만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배가 채워집니까? 가서 몸을 움직여서 밥을 내가 직접 찾아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뭘 하고 싶어. 하고 싶으면 그걸 직접 내가 해야지 나서갖고 그럼 해야 될 임무가 누가 합니까? 이 몸이 하는 거잖아. 몸을 이용해서. 안 그렇습니까? 내가 핸드폰을 이용해서 이 유튜브를 내가 찍듯이 그냥 무조건 하시면 돼요. 앞뒤 저 갈 거 없어. 왜냐? 이 세상은 나는 없기 때문에. 그게 다 경험이야. 내 경험이야. 이 몸을 경험시켜주는 도구일 뿐이야. 근데 우리가 참 희한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 몸은 쎄 빠지게 아침부터 밤늦도록 또 고생하는데 그걸 누가 다 맛봅니까? 누가 다 맛봐요, 그거를.
이 마음자리가 맞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웃긴 겁니다. 예? 힘든 일은 다 몸이 하는데 몸은 느끼지도 못하고 만족하지도 못하고 이 마음자리가 만족하니 예? 참 이게 예? 참 웃긴 거죠.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겨간다는 식으로 예? 쎄빠지게 몸이 열심히 하는데 몸이 뭐 몸한테 해주는 거 딱 하나 있어. 밥 먹여주는 거. 그래야 힘을 쓰니까. 이 마음자리가 밥 먹여주는 거야. 몸이 지가 저절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일 또 열심히 또 부려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은 도구라고 그랬죠. 우리가 핸드폰도 밥을 안 주면 얘 전원을 안 넣어주면 배터리에 이거를 충전 안 시키면 얘가 기능을 합니까? 그러니까 앵꼬 당하기 전에 우리가 충전을 시키잖아요. 이 몸도 앵꼬 당하기 전에 배고프면 못 움직이니까 우리가 이 마음자리가 밥을 먹여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다니지만 자동차 몰고 다니면 아니 그 기름 안 넣어주면 걔가 갑니까? 걔를 부려먹으려면 기름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넣어줍니까? 자동차가 지가 스스로 넣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다스리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기름을 넣어주잖아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 이 자동차나 핸드폰이나 똑같아요. 몸하고. 그 사실을 아셔야 돼.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한테 하루만 굶어도 이 몸을 못 움직여요. 힘이 없어갖고. 그래서 하루 종일 부려먹기 때문에 하루에 꼬박 3끼를 줘야 돼요. 한 끼만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몸은 내가 아니라 나의 소유물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안 그러잖아. 이 몸을 나라는 사람 없어요. 나의 몸이라고 그러지. 나의 몸이라는 거 소유격입니다. 내 몸. 안 그렇습니까?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내 핸드폰 하잖아요. 그죠? 나의 핸드폰, 내 핸드폰, 내 몸. 그러니까 나의 몸이 어떤 소유물을 뿐이지 얘가 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의 몸, 내 핸드폰, 내 집.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 자동차.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자동차를 나라고 그럽니까? 이 핸드폰을 나라고 그래요? 이 몸을 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몸이라고 그러지. 누가 그러면 야, 너 왜 내 몸을 치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근데 몸이 내가 아니면서도 우리는 이 몸이 나라고 그래. 참 웃기지 않습니까? 남한테는 이렇게 내 몸이라고, 나의 몸이라고, 내라는 게 의하여서 내 몸인데, 나의 몸인데, 나의 집, 나의 핸드폰, 나의 자동차, 그거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개념으로는. 그렇게 말을 사용하면서도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하면서 살아가.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벌써 그런 거부터 우리는 많이 바꿔야 돼. 그게 오염되어 있는 거야. 그게 무의식의 정화야.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 정화를 시켜야 돼. 우리는 에고를 없애려는 게 정화시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관념을 깨트리는 거야. 어떻게? 에고의 삶에서, 그러니까 에고가 이렇게 주인 행세하는 거는 따로 있다는 거를 그걸 우리가 확실히 아셔야 돼. 이 몸의 주인 행세하는 거는. 관리만 하는 거라고. 이 몸은. 그 에고가. 뻔히 우리는 내 몸이라고, 내 몸을 하면서도 나라고 그러고, 내 몸하고 나라고 똑같이 이게 동의어로 사용을 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거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 핸드폰 할 땐 누가, 내 핸드폰 오면 내 핸드폰 어디 갔냐 그러고, 내 자동차 어디에 세워놨지? 내 집이 어디지? 내 아들이 어디지? 근데 그게 납니까? 아들이 나예요? 체험이요. 이 마음자리 깨닫지 못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몇 분은 계시는데, 이 마음자리는 체험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자리를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거, 그건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워낙 간절히 원하다 보니까, 나는 나를 깨달았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나라는 게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를 갖다 내세운다는 건 그거 잘못된 거, 그게 망상이에요. 그거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안 봤음에도 되고 신기루를 보고 오아시스라고 착각하고 그걸 봤다고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걸 체험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나중에 기회 되시면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제가 어떤 신기하고 기분 좋고 무슨 이렇게 쾌감을 느끼는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차리는 거야. 본래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있는 거, 그거를 단지 다시 해강반조해서 알아차리는 것 뿐이에요. 그게 경험이야. 그게 내 경험이에요. 내 경험이라는 건 따로 내가 경험한 상태에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제 전화번호 하나 적어 놓으세요. 제가 여기다가 메모를 하나 할 테니까. 그러니까 오늘 오신 분들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체험보다도 이 마음자를 깨닫게는 해줄 수는 있어요. 나중에 전화 한번 주세요. 그러면 문자 먼저 주시면 제가 이거를 느끼게는 해줄 수가 있어요. 마음자리를. 뭐가 마음자리인지 아마 감을 못 잡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많은 분들을 제가 직접 독대에서도 제가 이거를 또 말씀드리기도 하고 전화로 해갖고 제가 이거를 마음자리가 이게 마음자리구나 하는 걸 제가 느끼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제 본문만 듣고 있는 것보다는 감이 안 오니까 직접 이거를 맛을 봐야 돼. 그러면 진짜 이 공부가 쉬워져요. 원래는 있잖아요. 원래 이 성공부라든지 어떤 이 마음 공부는요. 깨달은 상태에서 해야 돼. 내가 이미 나라는 존재가 이 몸이 아니고 나는 진짜 이게 눈에 안 보이는 존재가 나라는 거 알고 깨달은 상태에서 이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입니다. 근데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5년, 10년 걸려요. 진짜예요. 깨닫고 나서 공부해야 바로바로 이게 계속 이게 차원이 높아가면서 진짜 이런 정화가 되는 거예요. 무의식이. 깨끗하게. 그래서 무조건 깨달아야 돼. 이게 몸이 아니라는 걸 알고 나의 본래 자리가 어떤 자리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 맛을 봐야 돼. 맛을 못 본 상태에서는요, 아무리 들어도 그냥 지식일 뿐이야. 그래서 마음자리를 일단은 아셔야 돼. 어떤 게 마음자리라는 걸, 이거, 어떤 느낌으로, 감으로 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 제가 앞으로도 어떤 법문을 했을 때도, 이게 다 쏙쏙들이 이게 다 체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체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견성을 하셔야 돼. 중요한 거. 견성을 하셔야 정견을 할 수가 있어요. 견성을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똑바로 볼 수가 없어요. 올바르게 볼 수가 없어. 자, 만약에 깨달았으면 이거 제가 왜 들었는지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들었을까요? 이거 한마디로 부처님이 많은 앞에 그 신도들을 모아놓고 꽃을 들어보였잖아. 제가 득비 들어보였어요. 왜 들어보였을까요? 꽃을. 왜 들어보였겠어요? 근데 대부분 이해를 다 못해. 그래서 이제 말로 전한 게 금강경이에요. 영산에서 꽃을 딱 들어보였어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이게 이렇게 했다는 게 내가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죽비를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있다. 완전히 이게 진짜 빨갛고 나체로 낱낱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왜냐, 이렇게 안 하면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쪽에 여기가 딱 있다는 거. 요 모양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 이 죽비가 내가 아니라 모양 행세를 하고 있는 거야. 인연으로 이 사람과 이 죽비의 행세를 하면서 이 하나로 통으로. 이게 나야. 그게 바로 정견이야. 이걸 보면서 나를 봐야 돼요. 나를 인식해야 돼. 그게 정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 얼굴, 여기 쌤이 여기에서 이렇게 법문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건 정견이 아니에요. 그건 생각으로 보는 거야. 생각 없이 그냥 보면요, 이게 나야. 이게 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는 일단은
본래 마음자리가 어떤 건지 그걸 확실히 체득을 하셔야 돼. 그러면 진짜 이 공부가 재밌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의 어떤 법사들인지 스님들이 얘기하는 얘기 다 쏙쏙들이 다 들어와요. 불경책도 경전책 다 그거 다 이해가 됩니다. 자기를 이거 맛보게 되면. 맛을 못 본 상태에서는 반날 들어야 그냥 지식으로만 쌓이고 해박한 지식만 들어가요. 해박한 지식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야말로 오염된 물질이에요. 정작 깨달을 할 자를 못 잡고 자꾸만 쓰레기만 안에만 차곡차곡 쌓아놓은 거예요. 너무 쓰레기가 많잖아요. 그러면 계속 몰라게 돼. 그럼 5년, 10년 이상 걸려. 진짜로. 저 같이 하시면요. 진짜 아무리 못 깨달아도 진짜 되게 늘어 터지고 에고 덩어리에다 많아도 한 6개월이면 끝나요. 근데 빨리 깨달은 사람들은 뭐 단 한 번에 깨달을 수도 있어. 이게 어떤 인연이 맞으면. 여기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단 한 번에 깨달았어요. 이 마음자리를.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한 번에 이걸 알았어. 감을 잡아갖고. 그러니까 되게 빨리 깨달으신 거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내 자리를 이거를 꿰차고 있으니 어떤 얘기를 하든 그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내 마음자리를 먼저 찾아야 돼. 찾다는 거는 밖에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를 이거를 그냥 알아차리면 돼.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자리는 코 만지기보다 더 쉽다는 말을 하자. 코를 안 만져도 그냥 있는 건데 항상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지 이 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보고 듣고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식이 없으면 제가 여기서 말도 못하고 그냥 저는 밑에 쓰러져 있어야 돼요. 그냥 이 몸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꽃도 시합하는 사람들 서로 치고받고 하다가 이게 뭐 급소 맞으면 그냥 기절하시대. 기절한 거 의식으로부터 몸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몸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그냥 떨어지듯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의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어떤 기능이 되기 때문에 머리가 우리가 그건 마치 뭐가 같냐면 이 몸이 만약 핸드폰 가냐 핸드폰이 어디 망가지면 이 기능을 못하듯이 그냥 이거 아무리 이 마음자리가 이걸 다시도 못 사드리잖아요. 핸드폰 망가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뭘 봅니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몸의 기능도요. 이 어디가 뭐 마비되거나 어디 기능이 나빠지면요. 아무리 마음자리가 이걸 사용하려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냐? 도구니까. 도구의 기능이 효력을 다하는 게 죽는 게 아니니까. 이 몸이. 이 의식은요. 불생불멸이기 때문에 병들지도 않고 오염되지도 않고 줄거나 늘지도 않고 그런 거잖아요. 이 마음자리 그래서 우리는 불생불명, 부중불감, 불구부정 현상만 들어지는 거지. 죽고 늙거나 줄고 우리 키가 늘었다가 줄어들잖아요. 가면같이처럼 키가. 저도 옛날에는 꽤 나갔었는데 이게 재보니까 거의 많이 줄었더라고 이게.